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드림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이믹수입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114, 다방 직방, 호갱 노노 등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모니터링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니터링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업무를 맡겼는데요. 재단이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물을 모아서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단속 첫날인 21일 온라인 매물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아실의 자료에 의하면 8월 2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최근 매물 증감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8월 22일 2206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2일 전 5702건과 비교하면 61.4%가 감소했고 1일 전 3109건과는 29.1%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서울은 8월 22일 4159건으로 2일 전 7875건과 비교해 47.2%가 감소한 서울 송파구가 가장 큰 폭을 보여주었는데 1일 전 5443건과는 23.7%가 감소하였습니다. 경희궁자리가 있는 종로구는 8월 22일 64건으로 24위입니다. 2일 전 660건으로 3.1% 감소를 보여주어 25위였는데 1일 전 652건에서 1.9% 하락하여 24위의 매물 등록 감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북대장이 있는 경희궁자리는 몇 달 전부터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들 간의 허위매물 근절 캠페인으로 자율적 규제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허위매물이 줄어들어든 상황이어서 큰 감소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소비자 혹은 같은 공인중개사들 간의 말들이 많았던 부동산 허위매물, 거짓매물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허위매물의 대표적인 사례는 층을 달리해서 같은 동의 물건을 두세 개씩 혹은 동을 달리해서 허위로 매물을 마구잡이로 올리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매물은 한 개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10개가 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유형을 몇 가지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완료된 매물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정법 제5조 부존재 허위의 표시 광고 2항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표시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신속하게라는 표현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이 거래 완료를 누르면 함께 광고하던 다른 부동산들도 알게 됩니다. 거래 완료라고 표기된 광고들은 쉽게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삭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격으로 거래 완료 상태로 광고가 지속된다면 호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 의뢰를 받은 아파트나 부동산을 그동안 다른 부동산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허위 매물로 광고하던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지번, 동, 층수, 방향 그리고 입주 날짜까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입주 날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동적으로 즉시 입주라고 표기가 된 상태로 광고가 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고를 올릴 때 이 부분도 꼭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관리비, 주차 대수 등 주택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자체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밀한 주의를 하지 않고 광고를 하다 허위 매물로 적발 대상이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상세한 정보를 다 오픈해서 광고를 하면 다른 부동산들에게 중개 의뢰받은 부동산을 손쉽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물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주택의 방향, 생활 여건 등의 내용을 빼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허위 매물의 유형은 상당히 많아서 다소 시행에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중개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가 효과적으로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던 온라인 광고.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온라인 광고는 필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정상적이지 않게 과도한 광고로 부작용을 만들어냈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 광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는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한 아파트 주민 등 불법 행위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300여 명이 참여하는 실거주자 모임 단체 카톡방에서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 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을 신고해 영업 방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시장, 허위 매물은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요? 과태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처럼 온라인 광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보입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 공정하지 못한 부동산 광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었지만 이제 과거의 이야기거리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공인중개사들이 남의 매물을 문어발처럼 올려놓고 손님이 오면 전화해서 연결하는 문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드림 부동산 TV 이믹수였습니다.